사회복지사업이라는 곳이 전국적으로 보면 뭐 지방도시이고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은 지방도시인데, 여기서 이제 한국복지사협회 회장을 여기 계신 교수님께서 하시고자 했을 때는 나름 반드시 해야 되는, 이건 내가 한번 해서 이렇게 만들어야겠다 하는 어떤 각오나 또는 뭐 그런 필요성, 이런 것들이 스스로 굉장히 절박했기 때문에 출마를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게 뭐였는지.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회장을 출마하겠다고 결심할 때는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정말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게 이제 역할이었는데,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처우 개선을 위한 확고한 의지가 있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다 이루어낼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것인가, 근데 그런 거에 대한 헌신을 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거에 대한 확신, 그리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해 어떤 사람이 더 적임자인가라고 회원들한테 감히 제시할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장 결정의 핵심 포인트가 되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울산 회장을 하면서 최소한 그래도 울산 회원들을 위해서 사회복지사협회가 회원들의 조직이다라고 전환했던 거 하나, 그다음 회원들을 위해서 최소한 처우 개선에 있어서 기본권을 지키는 노력들을 협회가 이루어냈다는 그런 성과,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전국회장으로 출마하게 된 가장 기본적인 배경이었고, 그런 것들을 또 다른 지방의 회장들이 출마를 조금 권했던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울산협회 회장을 하시면서 이제 어떤 모범 사례, 전국의 어떤 모범 사례를 할 만한 성과를 이뤘기 때문에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울산 회장을 하신 분이니까, 뭐 교수님이시기 이전에 울산 회장을 하신 분이었으니까 그 모범 사례를 전국적으로 한번 확대를 해봤으면 좋겠다.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지지를 얻은 거겠죠. 네.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나는 적어도 이거는 하겠다. 이게 뭐 그 복지사협회 홈페이지 보이니까 교수님 칼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해놓으셨던데, 가장 하고 싶었던 게. 기본적으로 이제 사회복지 현장의 가장 기본적인 이슈는 처우 개선이거든요. 처우라는 것은 첫 번째 임금 체계를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전국적인 단일 임금 체계를 갖췄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들이 어떤 분야에 일하든지 어느 곳에 일하든지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일하거나 여성가족부에서 일할 때 급여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또 복지부 내에서 일할 때도 이용시설과 또 지역아동센터는 급여 차이가 많이 나서 이제는 그런 임금 체계를 전국 어디서라도 동일하게 갖추는 시스템을 갖추는 거예요. 동일 임금, 단일 임금 체계. 이렇게.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분야에 일하든지 단일한 임금을 받을 수 있으면 제일 좋겠다는 생각.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3년 동안 이걸 이루어내기 굉장히 어려운 거지만, 최소한 이 3년 내에 최소한 이러한 일들을 기초를 좀 나누는 거, 기초를 나누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일에 이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중요한 게 그 임금이라면, 두 번째는 근로 조건, 소위 말하는 좋은 직장 환경을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최근에 들어서 저희가 가장 핵심적으로 이러는 게 한국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과로 사회의 문제, 그래서 장시간 근로, 장시간 노동의 문제가 사회복지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들이 최소한 저녁이 있는 삶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근로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임금 규정에 근로시간에 제한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근로시간을 장시간 근로에도 이거 제도적으로 통제할 장치가 없고, 또 인건비를 지급할 때 시간의 수당도 절반 정도는 받지 못하고 있고, 연가도 못 가는 경우도 많고, 그런 점에 있어서 이런 근로 요건을 개선하는 방향을 어떻게 말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협회가 더 관심을 가지고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마침 새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좋은 일자리 정책, 또 저녁에 있는 삶, 이런 거와 참 맞물려서 어떻게 보면 이 새로운 정부에서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달성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복지사가 전국적으로 몇 명 현황을 어떻게 보시죠? 지금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92만 명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이 1급도 따고 2급도 3급도 따고, 그러니까 실제로 자격을 가진 사람은 82만 명인데, 저희가 추정할 때 사회복지 현장에 일하는 사람은 20만 명 정도 될 것으로 저희가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저녁이 있는 삶, 뭐 근로시간 이런 문제들을 다 해결하자면 복지사가 어느 정도 더 충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대부분의 장애인 시설에서는 2교대제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가장 열악한 곳이 그 아동 청소년 그룹홈, 장애인 그룹홈처럼 그 소위 말하는 클라이언트, 국민들과 생활을 같이 하는 사회복지 시설인데 그런 경우에는 뭐 일주일에 근무 시간 70시간이 넘는 사회복지사가 한 25% 정도 달하고 있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3교대제를 펼치었을 때 한 8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복지부에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저녁에 있는 삶 정도 하면 최소한 사회복지 현장에 한 10만 명의 새로운 사회복지사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새 정부에서 추구하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한 30만 개 일자리를 만드는 데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처우 개선 분야고요. 또 다른 게 또 교수님 말씀하신 게 이제 사회복지사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고요. 이제 사회복지협회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 사회복지사 협회를 생각하면 저희가 올해 설립 50주년이거든요. 딱 50주년을 맞고 회원도 굉장히 많은데 그러한 사회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역할을 충분히 감당해냈느냐라고 생각해보면 그게 굉장히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우리 한국 사회가 여러 가지 사회 문제로 심각한 사회 갈등이 있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가 체계, 그걸 우리는 복지국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유럽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런 복지국가를 주도할 수 있는 주체 세력으로서 사회복지사의 역할, 이런 것들을 굉장히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를 어떻게 개편하자, 뭐 임금을 더 올려달라고 이야기하지만 국민들이 필요한 것은 그런 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정말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삶을 국가가 보장해주고 책임져주는 그런 국가를 원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교수들이 했고 또는 시민운동단체에서 했지 사회복지사들이나 사회복지사협회가 이걸 추구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복지국가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전문가 단체들이 그런 우리가 필요한 역할들을 더 할 수 있다면 그게 국가 발전에 의해서 사회복지사협회가 훨씬 더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3월에 취임을 하셨죠? 네. 3월에 취임하고 대통령 선거가 난데없이 있는 바람에 그동안 아마 취임하고 얼마 안 돼서부터 계속 이렇게 선거와 연관해서 복지 정책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몰두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동안에 뭐 몇 개월, 5개월 정도의 하신 일을 한번 설명해 보시면.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를 이제 맞이해서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 분야에서 우리가 총연대회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총연대회의를 만들어서 최소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우리가 추구하겠던 건 우리는 복지 대통령을 원한다. 소위 말하는 복지에 더 관심 있는 대통령을 원한다라는 저희가 캠페인을 했었고요. 그런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하고 민주당 이제 문재인 선거대책본부와 사회복지 총연대회의와 정책협약을 맺어서 집권하게 되면 사회복지 분야에 이러이런 소위 말하는 복지국가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협약을 통해서 실천을 하겠다라는 걸 약속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각 캠프에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관해서 또 우리 국가의 사회복지 제도 개선을 위해서 어떤 제도를 도입할 것인지 각 캠프에 각 정당이 그런 것들을 요구해서 약속받는 그런 일들을 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소위 말하는 특정한 정파보다는 각 정당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라든가 복지국가에 대한 공감대를 좀 넓히는 작업들이 이번 대선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것 같고요. 이제 대선이 끝났을 때는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민주당이 집권했기 때문에 민주당하고 협약을 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더 많이 관심을 가졌고요. 그리고 이제 기획조정위원회가 꾸려졌고 그래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관한 거,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에 관한 거, 또 시설 평가제에 관한 거, 또 소위 말하는 근로시간 개편에 관한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기획조정위가 뭐 간담회, 토론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책적으로 담아내는 그런 역할들을 6개월 동안 상당히 좀 진척해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수님이 지금 임기 동안에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정책 기조가 복지사로서는 좀 더
이렇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시점에 회장님이 되셔서 일할 맛이 난다고 해야 되나? 좀 일하기가 수월해졌다고 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도 정기국회를 준비하기 전에 이제 저희가 뭐 법안도 이렇게 살펴봤더니 역시 정책 환경이 굉장히 복지 우호적인 환경으로 바뀌어서 네. 제가 훨씬 더 일을 할 수 있고 일을 해도 재미도 있고 네. 또 일한 만큼 성과도 네. 올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당연히 복지부 장관도 사회복지학과 교수 출신이 복지부 장관을 맡았고 또 소위 말하는 민주당에서도 복지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복지에 대한 철학을 좀 공유할 수 있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일하기로 하죠. 회장으로서는 좀 운이 좋은 편이다, 그죠? 시기적으로는. 아마 역대 회장 중에서 가장 좋은 편입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앞으로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현재 대통령이 계시는 동안에 임기를 거의 같이 하시게 되는데 이제 지금까지 뭐 성과도 있었지만 7개월 동안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회가 급변하면서 성과도 그만큼 많이 내신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또 이제 성과를 더 많이 내셔야 되는데 임기 동안에 꼭 나는 이런 것들은 해보고 싶다,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만 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말 관심 있는 건 아까 지금 복지국가 운동. 네. 복지국가 운동을 사회복지사 협회가 좀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 협회 내에 복지국가 특별위원회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운동을 좀 사회복지사 협회가 그래서 좀 나중에 한 100년이 지난 다음에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발전했는데 그때 사회복지사 협회가 복지국가 운동으로 주도적으로 나서서 복지국가를 달성하는데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다라는 평가를 받았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지사로서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조건, 근로 환경을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 굉장히 어려운 거지만 제 임기 동안 이걸 다 하려는 것보다는 제 임기 동안에 여기에 대한 뿌리를 내리고 이러한 운동이 좀 다음 회장에서 또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기초를 쌓는 역할. 그래서 지금까지는 굉장히 그런 기초가 어렵고 힘들었다면 저는 좀 기초를 세우고 다른 분들이 더 역할을 통해서 나무를 심고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제가 맡는 게 제 임기 동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